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개키를 이용한 인증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키 경우에는 인증서 자체가 이미 인증이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있을 때 A가 B에게 자신의 인증서를 보내게 되면은 B에게 A가 누구인지를 이미 인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증서 자체는 공인인증기관이, 우리가 신뢰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용자를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사용자가 누구라는 것을 공인인증기관이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 자체가 인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증서를 주고받고 서로 간에 공개키를 갖고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사용자가 개인키로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인증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개인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개인키로 서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개인키를 가지고 서명을 하면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표기법을 통일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죠. A의 공개키를 요 A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A의 개인키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A의 공개키로 암호화시킨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A의 개인키로 암호화인데, 이 경우는 서명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공개키를 이용할 경우에 두 가지 동작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암호화고 하나는 서명이죠. 그래서 암호화는 메시지를 글자 그대로 암호화시키는 거고, 요거는 그 역할은, 그 목적은 대칭키로 암호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서명은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가지 동작이 어떤 순서를 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서명을 하고 암호화를 할 수가 있겠고, 암호화를 하고 서명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를 어떤 순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증서 자체가 이미 인증이 돼요. 그래서 인증서를 주고받게 되면은 서로를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앨리스가 자신의 인증서를 보내면은 밥은 상대방이 앨리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밥의 인증서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를 통해서 앨리스는 밥의 공개키를 갖게 되고, 밥은 앨리스의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앨리스의 공개키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키로 서명을 하게 되면은 확실한 인증이 되게 되는데, 이때 먼저 암호화를 하고 서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앨리스가 나는 앨리스다 하면서,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난스죠. 난스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면은 밥은 요 난스를 앨리스의 공개키로 먼저 암호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의 개인키로 서명을 한 거예요. 인증의 핵심은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앨리스는 요거를 받게 되면은 밥의 공개키로 요거를 풀면은 요 내용이 나오겠고, 요거는 자기의 개인키로 풀 수가 있으니까 결국 R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R하고 자신이 보낸 R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요거는 밥이 보낸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죠. 밥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밥이 아니면은 개인키를 가지고 서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밥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고, 그 다음에 앨리스는 이렇게 응답을 해요. 마찬가지로 밥의 공개키를 가지고 요 값을, 요 난스 값을 밥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키를 가지고 서명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밥은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풀면은 요 내용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키로 복화시키면은 R 플러스 1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암호화된 내용이 R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앨리스가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 앨리스의 개인키로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앨리스라는 것을
밥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호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체가 상호 인증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달되는 메시지를 놓고 보면은 이게 밥의 개인 키로 암호가 됐으니까 밥의 공개 키는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앨리스의 개인 키가 없으니까 R 값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자체 내용이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앨리스의 공개 키는 공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이 메시지 내용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공격의 단초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개운한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죠. 똑같아요. 나는 앨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앨리스가 이 난스 값을 보내면은 밥은 응답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 난스 값을 먼저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서명이에요. 그 다음에 앨리스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시키죠. 이거는 암호화가 되고 그렇게 보내면은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로 이걸 풀면은 밥이 서명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밥의 공개 키를 가지고 요 R을 찾아내서 요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밥이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앨리스는 똑같은 식으로 응답을 해요. 난스 값을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서명된 내용을 암호화시켜서 보내면은 밥은 자신의 개인 키로 풀면은 이 서명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앨리스의 공개 키로 복화시키면은 R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이 R이 지금 이 R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앨리스가 보낸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확실히 앨리스가 보낸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전의 케이스하고 다른 것이 이 메시지 내용, 비록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자체도 제3자는 볼 수가 없다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상호 인증을 하면서 안전한 인증 프로토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의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우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재사용 공격을 막기 위해서 챌린지 앤 리스폰스 절차를 쓰는데 그때 챌린지를 할 때 난스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난스를 써요. 근데 난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타임스탬프예요. 타임스탬프는 글자 그대로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 시간. 현재 시간에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하면은 난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난스가 일회용이니까 한 번만 사용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 현재 시간이라는 것이 물론 하루로 놓고 보면은 24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고 한 달로 놓고 보면 30일 혹은 1년으로 놓고 보면은 365일이 지나면은 똑같은 시간이 반복이 되지만은 어쨌든 난스하고 같이 거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를 난스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스를 물론 주로 쓰지만 타임스탬프를 난스 대신 쓰는 프로토콜도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커브로스라고 하는 나중에 따로 살펴볼 텐데 타임스탬프는 난스하고 비교할 때 이점이 이 메시지 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메시지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타임스탬프는 난스하고 비교해서 하나의 약점이 존재하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은 타임스탬프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기기 사이에 디바이스 사이에 클락이 있는데 시계죠. 클락이 있는데 이 클락이 시간이 동기화돼야 돼요. 같은 시간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서로 어긋나면은 그러면은 현재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이 기계의 현재 시간이 이 기계의 현재 시간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재사용 공격을 막기 위한 난스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디바이스들 간에 동기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차가 심각하게 되면은 재사용 공격을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이 오차의 범위 내에서 똑같은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타임스탬프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난수를 사용할 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값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점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타임스탬프는 난수와 마찬가지로 재사용 공격을 막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일회용 값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앨리스가 밥한테 보낼 때 이 타임스탬프는 앨리스 기계의 현재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밥한테 보내면은 밥은 이 시간에 대해서 역시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보내면은 두 개의 메시지로 앨리스와 밥은 서로 상대방을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요 메시지를 재사용한다 그래도 그때는 요 t 값이 달라지니까 요 t 값은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똑같은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재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스를 사용할 때와 같은 일회용으로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 살펴본 프로토콜은 공개키의 개인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자신을 인증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살펴봤는데, 두 사용자 사이에 통신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증이죠. 서로 상대방을 확인한 다음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겠죠. 근데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암호화를 시키게 되죠. 암호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혹은 메시지 무결성이라든지 메시지 인증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수반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암호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칭키, 무결성 경우에 맥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본격적으로 서로 통신을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인증을 하는데, 이때 보통 인증을 하면서 같이 대칭키를 설정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서 대칭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칭키뿐만 아니라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둘만이 가져야 되는 고유한 값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초기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인증 프로토콜에는 이러한 키를 설정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해야 되는 당사자 간에 공유하는 그런 키 값들을 같이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세션 키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 세션 키를 많이 같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션 키는 글자 그대로 어떤 세션,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하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세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통신을 시작을 해서 끝나는 요 한 구간, 그거를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션 동안에 사용할 임시적인 대칭키,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세션 키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션 키는 대칭키죠. 대칭키요. 근데 왜 세션 키를 세션마다 설정을 하느냐 하면은 세션마다 대칭키를 따로 쓰는 것이 안전하죠. 세션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대칭키도 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혹시 세션 키가 노출되더라도 그 세션에서만 주고받은 메시지가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더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션 키를 쓸 때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게 되는 용어가 뭐냐면은 이 완전 순방향 비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fect Word Secrecy. 이건 뭐냐면은 이게 순방향이라는 건 이제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간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세션 키가 과거에 쓰던 세션 키가 노출이 돼서 그럼 과거에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노출이 돼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순방향 비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세션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이미 지나간 주고받은 메시지는 노출되지 않는다 하는,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완전 순방향 비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증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프로토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인증을 하는 거하고 세션 키를 설정하는 거하고 그 세션 키가 완전 순방향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토콜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인증하고 세션 키를 설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면은 앨리스가 나는 앨리스다 하고 요 난스를 보내요. 그럼 밥이 요 세션 키, 대칭 키인데 지금 요 세션에서만 사용하는 세션 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앨리스한테 전해주면 되겠죠. 때 아까 인증만 하는 경우가 달라진 건 뭐냐면은 요 난스하고 지금 요 세션 키를 같이 묶어서 자신의 개인 키로 이제 서명을 해서 그 다음에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순전히 인증만 하는 경우하고 달라진 거는 요 세션 키가 들어가서 공개 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시킨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로 풀고 밥의 공개 키로 풀게 되면은 요 R을 찾아내고 요 R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값하고 비교를 해서 진짜 밥이 보낸 건지를 증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증의 목적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는 요 밥이 보낸 KAB를 앨리스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앨리스는 요 시점에서 상대방이 밥인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이 만들어서 보낸 대칭 키, 세션 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응답을 하면은 그러면 밥은 요 R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앨리스인 거를 인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앨리스는 뭐 굳이 요 값은 보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밥이 만들어서 보낸 세션 키니까. 하지만 확인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게 이거다라는 걸 확인을 위해서 같이 넣어서 보내주면은 한 번 더 증명을 하는 단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상호 인증하고 세션 키 설정이 되게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완전 순방향 비밀성. 둘이 설정한 요 세션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고 암호문을 밥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공격자가 그 세션에서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키 AB, 이 키를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앨리스하고 밥이 이전에 주고받았었던 모든 메시지들이 공격자한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는 앨리스와 밥이 이전에 주고받았던 모든 암호문들을 해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순방향 비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시간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 세션 동안에 앨리스하고 밥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근데 키가 나중에 노출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의 내용들은 안전하게, 다시 말하면 주고받았던 메시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DP-헐만 알고리즘이죠. 암호화에서 DP-헐만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는데 DP-헐만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앨리스하고 밥은 서로 비밀값을 갖고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건 앨리스만이 알고 있는 값이고 이 B라고 하는 건 밥만이 알고 있는 값이죠. 그 다음에 이 G하고 P라고 하는 건 공개된 값이에요. 그럼 앨리스하고 밥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앨리스는 이 A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밥한테 보내고 밥은 B를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앨리스한테 보내죠. 그러면 앨리스하고 밥은 각각 이 받은 메시지 요거죠.
요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밥은 받은 요 메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DP 혈만에서 배웠다시피 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G도 알고 P도 알고 그리고 요 메시지도 다 볼 수가 있지만은 요 값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랬죠. A라고 하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B라는 하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요 값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것이 앨리스하고 B가 서로 공유를 하는 비밀값이 되는 거죠. 비밀값. 그래서 요 값을 통해서 세션 키도 만들 수가 있고 그 외에 필요한 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DP 헐만. 그런데 DP 헐만의 문제점은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중간자 공격이. 그래서 이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보내는 값을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하고 밥이 암호화 키를 갖고 있으면은 지금 DP 헐만이 보내는 요 값을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요. 마찬가지로 밥도 DP 헐만이 보내는 요 값을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 값에서부터 앨리스하고 밥만이 아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비밀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 값들이 여기 지금 암호화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요 값을 이용해서 세션 키도 계산할 수가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키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션 키를 만든 다음에 앨리스하고 밥은 요 A, B를 폐기를 시켜요. 지금 필요한 거는 이미 다 계산을 했으니까. 요 방법이 에페머럴 DP 헐만이라고 하는 건데, 요 에페머럴은 일시적인, temporary의 의미예요. SSL에서 키를 교환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세션에 사용한 KS를 복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 B라고 하는 값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KS를 사용해서 암호화시킨 모든 암호문들, 메시지들은 나중에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순방향 비밀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전부 합치면 돼요. 자, 상호 인증을 위해서 개인 키를 썼죠. 그 다음에 세션 키는 인증을 할 때 세션 키도 같이 넣어서 보내면 됐고, 그 다음에 순방향 비밀성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DP 헐만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나는 앨리스다 하고 앨리스 자신의 난스를 보내요. 그러면 이때 밥은 우리가 상호인증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자신의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는데 그때 앨리스가 보낸 난스하고 그 다음에 요 세션 키를 만들기 위한 요 DP 헐만 파라미터 요거를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는 요거를 받아서 밥의 서명을 증명을 하고 그러면 인증이 되죠. 밥을 인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키로 풀어서 RA 그 다음에 요 값을 찾게 되면은 요 값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앨리스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고 자신의 DP 헐만 파라미터를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게 되면은 밥이 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상대방이 앨리스인 거를 인증을 하는 거고 앨리스가 보낸 이 파라미터를 받으니까 앨리스하고 같이 밥은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앨리스하고 밥은 이 값을 이용해서 DP 헐만 파라미터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세션 키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 값을 직접 키로 쓸 수도 있겠고 이 값을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해서 세션 키를 계산할 수가 있죠. 물론 이때 세션 키뿐만 아니라 다른 서로 간에 공통된 비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앨리스하고 밥은 자신들이 고유한 이 비밀값들을 폐기해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이 KS 값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인증서를 교환하게 되면 이미 서로 간에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증서를 교환하게 되면 인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개키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인키 서명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 세션에서 사용할 대칭키를 같이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때 인증을 하면서 대칭키 설정을 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순방향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프로토콜을 공개키를 이용해서, 공개키인데 우리가 DPR만 알고리즘을 쓴 거죠. 그래서 인증 프로토콜을 설계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개키를 이용한 이 프로토콜, 지금 우리가 살펴본 프로토콜은 나중에 웹 보안 프로토콜 SSL, TLS죠. 여기서 사용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